예, 안녕하십니까. 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NK물산입니다. 자, NK물산은 제가 멤버십 영상에서 수업을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표현드리면, 이 점상한가 있죠? 이 점상한가 이하에서는 한번 공격할 수 있다. 공격 자리를 점상한가 이하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점상한가 이상으로 솟구치는 것은 한 번 이상 할 거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 표현을 드렸냐면요. 자, 그런데 그런 표현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올라가면 맞고 떨어질 거다라는 말씀도 제가 또 드렸거든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이 점상한가 얘기입니다. 그죠? 여기. 자, 길게 보면 점상한가 있는 위치이고 그 위쪽으로 보시면 점상한가 있는 이 라인이죠. 그 위쪽으로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예, 지금 많은 거래량들이 딱 포진해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 거래량 많죠. 그러니까 여기도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요 자리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매물대가 빡빡하게 쌓여 있는 상태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올라가면 당연히 여기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매도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올라오면 당연히 맞고 떨어질 자리입니다. 라고 표현드린 건데, 자, 위에다 가로수는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예. 자, 그럼 치우고, 여기 대량거래 중심이기도 하고, 여기 부분이기도 하죠. 뭐, 적당히 올라올 만큼 올라온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여기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빠져나올 기회가 생기는 거죠. 다시 말하면 대량 거래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물려 있었죠. 근데 손절을 했던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내 본전에 올라오면은 2년 가까이 기다린 시간들이 딱 스쳐 지나가면서 매도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죠? 매도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니까 올라오면 당연히 매도하는 사람이 생기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 매수와 매도가 충돌을 한다 치면은 매도하는 힘이 조금 더 강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매수와 매도가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치면 즉 매물대에 올라오게 되면 매도가 약간 우세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매도가 우세해지니까 밀리게 되는데 자 생각을 봅시다. 우리 줄다리기를 양쪽에서 해요. 근데 처음에 긴장을 빵빵하게 서로 으쌰으쌰 하고 당기는데 나중에 어느 한쪽이 밀리면 어떻게 됩니까? 밀려가면 그 가속도가 나중에 쭈르르르 밀려가면서 승부가 딱 결정나는 경우가 많죠. 그 힘의 균형이 깨져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당연히 두들겨 맞을 자리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올라가니까 당연히 두들겨 맞죠. 또 올라와도 또 두들겨 맞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상태 요렇게 끝이 났잖아요. 전일 종가까지. 자 전일 종가가 여기에요. 여기입니다. 그러면 반등하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요렇게 반등해서 끝나기를 바랬는데 이렇게 반등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밀려서 끝이 났죠. 이거는 뭡니까? 아, 내가 아까 팔 걸, 낮에 팔 걸 하는 사람들이 아, 다시는 그 옛날 손실 났던 그 자리로 내려가기 싫어 이런 마음이 들면서 추격 매도에 나선 거죠. 다시 말하면 어제 캔들은요. 자, 이날 캔들은 장 막판까지 매도세가 우세했던 자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거의 종가 저가성으로 끝이 났는데 아래꼬리 조금 있죠. 이 자리들은 앞서 물려있던 사람들이 아 오늘 팔걸이라는 그런 마음이 묻어있던 것이고 그 팔걸 하는 사람들이 시가가 딱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딱 매도를 하는 거죠. 역시나 매도 우위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장 막판까지 매도세가 우세했죠. 아 아까 팔걸 하는 사람들 아시면 어떻게 한다? 매도 쳐버리니까 뚝 미끄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캔들의 심리는 하락을 부르는 캔들 심리가 있었고 매물대에서 맞고 떨어진 그런 심리들에 의해서 밀릴 수밖에 없는 캔들이었다. 따라서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점상한가 이 점상한가 이하로 내려왔을 때는 공격할 이유가 있다. 그건 왜일까요? 예, 그것은 자 여러분 세력이라는 존재가 호재가 있어가지고 매도를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이 자리 점상한가 자리 이 점상한가 자리에서 호재가 있었는데 팔았나요 안 팔았나요? 거래량 이만큼 나왔기 때문에 이만큼 팔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하루 종일 거래를 주면서 열심히 팔아치운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운전하는 세력이 있다 치면 이 점상한가일 때 열심히 팔아치운 사람은 없었다 이런 뜻이 되겠고 세력이라는 존재도 여기에서는 안 팔았다 안 팔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또는 적게 팔았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이 가격 점상한가 1325원에는 안 팔겠어요 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다? 세력이라는 존재가 있었다. 따라서 그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공격할 근거가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빨리 떨어지면 밑에서 잡으면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드린 것이고 그래서 어제의 그 어떤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와 그 심리가 아침에 이어지면서 긴 아랫꼬리가 생겼고 그것이 바로 수익으로 연결된 결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자 한번 볼까요? 1250원에서 여기 1545원까지 수익이 23%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대충 1500원에 팔았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 1300원에 매수하고 1500원에 팔았다 하더라도 15% 수익은 챙길 수 있었던 단타거리다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제 캔들은 예, 심리가 담겨 있었다. 차트 분석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분석이 있었다. 그게 맞아 들어갔다. 이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차트 속에는 기술적인 분석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해석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바보스탁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요것은 3자 배정 유상증자와 그 다음에 전환사채 자 9일로 가보게 되면 자 상승하기 전에 9일 가게 되면 예 여기 있네요. 전환사채 1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하고 그 다음에 10억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가 호재로 작용이 돼서 상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3자 배정 얘기를 좀 해보면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그냥 참고로 기본 상식을 제가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117만 7천 몇백 주. 예. 자 이거 보세요. 타 법인 정권 취득 자금 자 용도는 이건데 9억 9,999만 9,744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억 9,999만 9,744원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10억을 넘기지 않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3자 배정은 보통 보호예수가 묶인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10억 미만은 보호예수가 묶이지 않습니다. 소액 공모라고 해가지고요. 한번 보세요. 밑에 보시면 자 제출을 면제받은 그 사유 그러니까 보호예수가 걸리지 않는 사유는 소액 공모 10억 미만이기 때문에 보호예수가 걸리지 않고 이것은 상장시키면 즉시 팔 수 있는 물량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밑에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내용 한번 봅시다. 신주의 발행가액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청약일이 9월 13일입니다. 9월 13일인데 9월 13일 전 과거 3거래일부터 5거래일 자 차트로 보게 되면 자 9월 자 다시 청약일 9월 13일 전 과거 3거래일은 9월 8일이죠. 9월 8일부터 제5거래일 그러니까 9월 8일은 여기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하루 이틀 3일 자 이게 그럼 9월 6일이죠. 여기까지를 얘기합니다. 3거래일 동안 자 3거래일 동안에 가중산술 평균주가 이게 뭐냐면요. 종가상으로 이동평균선만 계산한 게 아니라 실제 체결이 된 거래가 일어난 평균 가격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가 가지고 3거래일을 뽑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거래가 많이 일어났는지 거래가 일어난 것을 평균 잡는다. 3일치를 평균 잡아 가지고 그죠? 그걸 가중산술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걸 평균 잡은 다음에 할인율 10%를 적용해 가지고 발행가액을 확정했다. 따라서 그러면 그 3일 동안 평균 가격은 943원이었다. 자 943원 자 가로수는 그어둘게요. 대충 그었습니다. 자 이것을 평균 가격으로 하고 10% 할인을 했다. 그래서 그 가격이 849원이다 이런 뜻이겠죠. 원 단위 미만 절상이니까 849원? 아무튼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 849원 내 청약을 제3자 배정을 했으니까 그 이하로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시장에서 매매를 통해서 그냥 장내 취득하는 게 더 쌉니다. 그죠? 장내 취득하는 게 더 싸거든요. 그러면 이게 확정되는 날짜가 자 청약 돈을 납입하는 날짜가 자 이거 한번 봅시다. 돈을 납입하는 날짜 여기 있네요. 납입일 9월 17일 오늘 9월 13일입니다. 9월 17일까지는 849원 밑으로 절대 안 내려올 겁니다. 왜냐? 그러면 3자 배정인데 그러면 요거 849원 보다 더 내려오면 시장에서 사는 게 더 싸기 때문입니다. 그럼 상식이 맞지 않죠. 그래서 유상증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시장에 사는 게 낫다라는 거죠. 따라서
9월 납입일 9월 17일까지 돈을 납입하면은 이제 빠꾸기가 없잖아요. 빠꾸기가 아니라 취소를 못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9월 17일까지는 849원 밑으로 안 내려온다. 이게 맞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 밑에 가격까지 내려오게 되면 그 17일 이전에 내려오게 되면 땡큐죠. 특수관계인 제3자 배정 하는 사람들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상장 예정일은 10월 13일이거든요. 10월 13일입니다.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상장되는 날짜 또 상황 봐가지고 올라가게 되면 뭐 팔아버려야 되고 내리게 되면 사야 되고 하는 조건들이 있는데 그렇게 가면 지금 너무 내용이 길고요. 아무튼 요것은 849원까지 내려올 리도 없지만 내려온다 치면 완전히 생큐였다. 17일 이전까지는 내려오면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청약하는 날까지는 주가가 고점에 머물러 있어야 청약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예, 9월 17일 날에 돈을 납입하는 날에 주가가 900원 밑으로 내려와 있으면 누가 납입을 하고 싶겠습니까? 납입하기 싫겠죠. 그래서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주가를 적당히 위에다 띄워놔야 849원에 들어가면 재수다 재수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만 그게 정상적인 유상증자가 성공이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그러면 뭐 캔들 심리, 매물대, 차트 분석, 그리고 3자 배정에 대한 뭐 예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 올려드리는 것은 보통 7분대, 7분, 6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만 우리 회원 전용 영상에는 뭐 40분, 39분, 32분, 31분 그리고 또 53분, 48분, 38분 이렇게 좀 난이도가 높은 공부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이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은 우리 멤버십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길, 좀 구독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